제주에서 또 바닷길을 건너야 하는 섬 속의 섬, 우도. 여든여섯, 짊어진 세월로도 등이 휘는 나이. 바람 따라 물 따라. 잘 잡힐 수도 있고 못 잡힐 수도 있고 그날 재수 자기 그날 재수니까. 그래도 오늘 바다에 갑니다. 차갑고 거센 바다와 싸우며 수십 년을 물질로 길어올린 인생. 내 이름은 어머니입니다. 제주에서 뱃길로 또 10여 분. 우도까지 가는 길은 용왕님이 허락해야만 갈 수 있는 길. 거리는 가깝지만 아직도 1년에 30일 이상 바닷길이 막히곤 하는 까다로운 길입니다. 바다는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는 곳일까요? 누워 계세요. 누워서 계시냐? 누워 계시냐고. 기가 나세요. 70평생 이 길을 건너며 살았다는 할머니는 아직도 바다가 낯섭니다. 소섬. 우도란 이름은 한라산에서 보면 섬이 꼭 누워있는 소를 닮았다 해서 붙여졌습니다. 비양동 마을은 12개 마을이 바다와 맞닿아 있는 우도에서도 가장 끝자락에 자리한 마을입니다. 낯선 카메라를 제일 먼저 반겨주신 건 구순을 앞두고 계신 할머니였습니다. 사진쟁이들 이 늙은 할망 조림에만 출출출 참죠. 시골 마을 대부분이 그렇듯 이곳에서도 마을을 지키는 건 어르신들. 강흥국에 이제 젊은 제작진들을 보자 멀리 떨어져 있는 손자 생각이 나셨나 봅니다. 할머니는 안 됐다 하면 우리 손지가 할머니 나 소리가 걔 소리라.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다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일단 가면 얘네들 나오고. 할머니들은 요즘 파도에 밀려온 우뭇가사리 채취에 한창입니다. 해녀로 평생 바닷속에서 일했던 손이 육지의 갯바위만 찾게 된 건 불과 2, 3년. 해녀 아니니까 이거 와서 짓지. 젊은 적에는 해녀질 했지. 이제는 늙어보니까 못해서. 젊어선 바닷속 깊은 곳을 찾아 들어갔던 여인들은 이제 바다가 실어다 주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섬에 바다밥만 있는 건 아닙니다. 푸른 빛이 마치 바다를 시샘하는 것 같은 파는 봄철 우도의 대표적인 농산물입니다. 제주시에서 우도로 시집온 김순애 씨는 이제 이런 반일쯤은 눈 감고도 척척입니다. 어떻게 딱딱 손발이 잘 맞으세요? 이거를 몇 년 했는데 40년을 했는데. 땅이 넓지 않은 섬에선 육지보다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마늘, 깡콩. 이거 쪽파, 이거 지금 여기는 거의 다 그래요. 우도 실정이. 바람이 많은 곳이라 뿌리작물이 잘 되고 위에서 뭐 콩이나 깨 같은 그런 거는 바람 때문에 잘 안 돼. 오히려 돌 많고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 봐요. 아니요. 돌에도
다 돌파고 돌이 있어도 그게 다 힘이 돼가지고 다 돼요. 제주도는 돌이 많잖아요. 네. 그래도 울도는 돌이 안 많은 편인데 저쪽 서쪽으로 가면 돌 자갈밭에서도 농사 다 하잖아요. 자갈만 있는 것 같아도 농사가 잘 돼. 토요일 마지막 배가 들어오는 시간. 벌써 몇 분째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요? 애타게 기다린 것은 서귀포에 살고 있는 딸들과 손주들입니다. 야, 보자. 여기 잘했어? 네. 내가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일주일에 한 번 딸과 손주를 태우고 달리는 이 시간은 백점수 씨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큰딸이 낳은 장난꾸러기 삼형제는 볼 때마다 든든하고 작은 딸을 쏙 빼닮은 손녀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네요. 어디 갔다 와? 하늘 왜 이렇게 손이 아슬아슬해. 오늘 거칠지지라니. 이 꼬마 승려는 6살 막내 손녀 예린이. 이거 꼭지가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엄마한테가 엄마한테. 그래야지.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니까? 엄마한테. 할머니 품에서 자라며 주말에만 엄마를 만날 수 있는 예린이. 엄마가 그리운가 보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자식들인데도 어머니의 밥상은 늘 잔치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군침 도는 건 해녀인 엄마가 바다에서 잡아온 해산물들. 요즘은 소라가 제철이랍니다. 고동 먹어. 고동 먹어. 야, 허영아. 어릴 때부터 먹던 것이건만 엄마가 되니 소라 맛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고맙죠. 엄마의 목숨하고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건데. 멋모를 때는 어렸을 때 철없을 때야 이게 엄마가 해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고 낳고 키우다 보면 이제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작업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주는 거라고 이제 고맙죠. 자식이 어머니가 되는 긴 세월. 변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 아직도 자식 목에 밥 넘기는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의 마음 아닐까요? 도시라면 일요일 아침에 늦잠에 빠져 있을 시간. 우도의 시계는 이미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닭2 마리하고요. 거의 5마리. 여기 와봐요. 여기 한 마리 저기 있어요. 학원도 PC방도 없는 우도에서 아이들에게 최고의 친구는 바로 한 자연. 마리 여기는 없는데. 닭, 거위는 물론이고 바람도 나무도 바다도 아이들과 함께 뛰어놉니다. 잠깐만요. 여기 날개도 있어. 날개 있잖아요. 야! 오늘은 어머니 강점숙 씨가 닷새 동안 기다려온 날입니다. 사리 기간 동안 기다리고 조수간만의 차가 적은 조금에는 일을 하는 게 우도 해녀들의 일과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온 가족이 바다로 총출동했습니다. 바닷가 바로 앞에 자리 잡은 해녀 탈의실. 150여 명의 비양도 주민 가운데 50여 명의 해녀. 대부분이 나이가 지긋하십니다. 환갑을 넘기지 않았으니 청춘이랍니다. 올해 나이 78빈 윤반심 할머니.
나도 그거 한번 잠수가 잘 되도록 무게를 실어주는 납덩이. 꽁돌이 7kg 나갑니까? 간디바티 하나씩. 간디바티 나 못해. 당신이 지고 온 세월도 이렇게 무거웠을까요? 그냥 간디바티 하나씩. 등대 앞에 가면 물에 들어가기 전에 해녀들이 빼놓지 않고 하는 또 하나의 일. 백기대 하세요. 할머니, 무슨 약을 드시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물에 순벼. 머리 아픈 거. 내선. 내선. 아이고 기다리 먹는 거 저 하나. 개부전이요 무슨 내선이요. 약을 몇 가지 먹음시. 아 그냥 약에 취해도 못하더라. 나 안 먹다가 이거 먹으면 제개불. 두통은 물속에서 숨을 오래 참기 때문에 생긴 직업병입니다. 회는 누게 주는 거야? 어? 몇 개야? 이요 저 아들 친지 보냄시. 저 아들 친지. 왜 얼마나 해지지게? 꾸라꾸라 하나 해 보내줬더니. 해녀들 중엔 유난히 목소리가 큰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부집에 내 비오케 했을게. 내 비오케 해서. 제주말 하나도 안 들을게. 제주말 하나도 안 들을게. 나는 치마가 못 알아듣고 저희는 알지 못해서 못 알아듣고. 근데 할머니 귀 안 들리는 것도 잠수병인가요? 대부분 잠수가 귀 많이 막아요. 귀에. 근데 수압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나도 이 짝기는 못 따라먹고 이 짝기는 고막 터져버리고 이 짝기는 그나마 조금. 아 저새 대왕님. 오전 10시. 이제 해녀들이 바다로 나갈 시간입니다. 바닷물 위에 떠있게 해주는 태왁을 기둥 삼고 하나라도 더 캐기 위해 갈구리와 망사리까지 마지막으로 수경까지 점검합니다. 어머니 많이 잡아오세요. 40년을 들어갔지만 늘 처음처럼 낯선 바다. 고된 숨을 참으며 잠수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1분여. 4시간 동안 300여 번의 잠입질이 이어집니다. 할머니 저기 있는 것 같아. 저기 할머니 불러봐. 어? 왜? 어머님이 예전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연세가 드셔서 좀 걱정이 되시겠어요. 그렇죠.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보면 해녀들 뭐 바다에서 뭐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소리 들려고 하면 안 했으면 좋겠죠. 엄마도 뭐 겉으로는 힘들다 그래도 엄마도 해녀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은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말은 못하죠. 근데 이제 제가 한 번은 제가 물질을 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죽어도 안 된다고. 할머니 안녕. 할머니 저 할머니 안녕. 안녕. 포즈가 좀 할머니 안녕. 할머니 보지도 않겠다고. 젊어서는 딸들을 위해 그리고 지금은 손자 손녀를 위해 그렇게 어머니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바다로 나갔습니다. 비양동 바다의 한켠에서 그물을 치러 나가는 고깃배를 만났습니다. 해녀는 있어도 해남은 없는 제주에서 모처럼 바다 일을 하는 남자를 만난 셈입니다. 제가 이렇게 듣기로 그 제주도 남자분들은
일을 잘 안 하시다고. 그 어떤 사람이 대회 나가면 얼마나 이거 일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아. 옛날에는 남자들은 집에서 애만 봤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야. 엄청 일을 많았는데 여기는 반농 반업이기 때문에 섬에서는 남자가 놀면 먹고 살지 못해. 오늘 그물을 치고 밤새 기다렸다가 내일 다시 그물을 거들어 온다는데요. 내일의 풍어를 기원해 봅니다.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간 지 2시간여. 바닷가에 경운기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부인을 바다에 들여보낸 할아버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한 빛을 감추지 못합니다. 요즘 노숙 살 때가 많지. 바다가 생각한다 보면은. 숨을 쉬는 것이 사는 일인데 오히려 숨을 참아야만 살 수 있는 해녀. 그래서 물질을 목숨을 저승에 갖다 두고 이승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해녀가 무사히 이승으로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오늘은 많이 한 편이에요? 오전 내내 바다만 바라보고 계시던 할아버지는 막상 할머니가 돌아오시자 별 말이 없으십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 이런 게 노부부의 사랑이겠죠. 기분이 좋지 뭐야. 무사하구나. 오늘도 무사하구나. 나이 많은 사람들 사고가 많이 나거든. 아까 12시 났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할 때는 불안불안하셨나 봐요. 게다가 오늘은 미역도 풍년. 낡고 오래된 경운기 소리가 오늘따라 참 정겹게 들리네요. 물일을 제일 잘하는 상군 해녀도 숨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은 1분 안팎. 비로소 참았던 숨을 토해냅니다. 생과 사가 함께 출렁이는 바다에서 또 한 명의 해녀가 돌아왔습니다. 멀리부터 어머니 호연을 듣던데요? 네. 왜 하시는 소리 때문에? 아이고 지쳐서. 예. 아이고. 그래도 또 물어다 들어가실 거잖아요. 내일이면 그거 다 잊어버리고 또 들어가고. 지친 거 잊어버리고 또 들어가고. 가면은 먹을 거 주고. 아이고. 일어나실 수 있어요? 어? 밀라고 앞으로? 하기를 하지 못해서 뒤로만 갈래. 손 잡으셔. 가까운 바다에서 나는 미역은 잠수가 쉽지 않은 나이든 해녀들의 몫입니다. 은퇴도 명예퇴직도 없는 바다는 육지보다 품이 넓습니다. 언니 나와봐. 국 끓여 먹는 마른 미역만 보고 살아온 도시 사람들에겐 갓 채취한 미역도 구경거리. 어머나, 사람 머리만한 문어도 잡았네요. 문어. 딸들의 배움 덕분일까요? 오늘 보기 드문 대판이 됐습니다. 2kg 500에 2kg 400.
이번엔 하늘의 별따기, 아니 바다의 별따기라는 전복. 자연산 먹어보려고 해도 먹어봐요. 귀해가지고. 예. 해녀끼리도 이렇게 사요? 해녀까지 사신 거예요, 어머님이? 네. 얼라이 가진 엄마. 누구 주시려고요? 얼라이 가진. 얼라이? 누가 안 가졌네요? 얘는 생사를 넘나들며 어머니가 잡아올린 전복과 소라와 해산물들은 자식들의 밥이 되고 옷이 되고 학비가 됐습니다. 물일이 끝나자 어느새 오후 해가 짧아졌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물일을 한 어머니는 몸살이 났나 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수병이 깊어지면서 물일 뒤에 이렇게 몸져 눕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남편입니다. 예로부터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던 섬. 더구나 고향 부산을 떠나 요양을 하기 위해 처가인 우도에 정착한 백 씨에겐 섬 생활이 아직도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다 미안한 거예요, 다. 안 미안한 거 있어요. 다 미안한 거지. 좋은 사람 만나시면 편안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자기 팔자고. 나는 복 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고생한 사람이고. 이만하면 금슬 좋게 살아온 세월인데 그래도 가장의 몫을 다하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우도 남자들에게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숨길 것도 가릴 것도 없는 우도의 집들. 개 짖는 소리를 따라가니 윤반심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마당엔 어느새 아들에게 보낼 미역이 한가득 널려 있네요. 그래야 뭐 지금 그 사람들은 휴가나 받아야 한 번 1년에 한 번 오나 마나 이렇게. 마지막으로 언제 보셨어요? 양력 한 7월달 나야. 그때 휴가 칠라고요. 요번 명절 때는 구정 때는 좀 못 가갔어요. 자식 떠나보낸 허전함을 아는 걸까요? 어느 날 길 잃은 강아지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저거 헌터도 뜰인가 대수라니 만연대 와 만연대 와니 우리 집 들어와 들어와 너는 저거 밥도 아이 먹고 해네 어떤 것도 해네 저거 밥도 먹지 않고 밥으로만 아껴놨으니까 사료가 냅대 먹었어. 자식이든 미물이든 그저 정붙이고 사는 게 인생이라는 노부부의 말씀이 세상 그 어떤 성현의 가르침보다 깊은 울림을 줍니다.
것들입니다. 한때 황금어장을 자랑하던 우도 앞바다의 명성은 빛을 발한 지 오래. 수온이 올라가고 주변 바다에 양식업을 하면서 바다는 조금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몇 마리 걸렸네요. 다 떠나보면은 고향은 선물 누가 찾아? 어? 섬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 섬이 얼마나 좋다고. 준 만큼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익을 남겨야 하는 도시의 셈법으론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평생 바다가 허락한 만큼만 갖고 살아온 우도 사나이들에겐 행복한 백길입니다. 그 중에 이 성찬의 기쁨도 빼놓을 수가 없죠. 갓 잡아 올린 생선을 맘 맞는 벗들과 함께하는 이 맛. 이 맛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어요. 이 맛은. 그래요. 행복이 뭐 별건가요? 내일을 위해 오늘 그물을 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또 사는 재미 아닐까요? 다시 비양동 앞바다가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주에서도 가장 해녀가 많은 비양동 마을이지만 해녀들 대부분은 나이든 어르신들. 그중 유독 젊은 해녀가 눈에 띕니다. 마을의 막내 해녀인 공만숙 씨입니다. 올해 45살인 공 씨는 어머니에 이어 해녀 대물림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있는 게 그냥 치시다가 아니 걸어놨으니까 작아져. 때는 이제 중간 저가 이제 중학교 졸업할 시기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도 좀 살기가 어머니가 이제 힘드니까 그때부터 이제 도와주는 많이 도와줬어요. 농사일도 도와주고 이제 그때는 이제 오늘 농가 살이 같은 거를 이제 같이 하고.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 해녀분들은 따님들한테 물질을 절대 안 가르쳐 주신대요. 가르쳐주진 않아죠. 그냥 수영하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가르쳐주진 않아요. 힘드니까. 저도 자식 있는 입장에서 이제 하지 말라고 하죠. 뭐 거의 해녀들이 제일 힘들잖아요. 바다에서 이제 숨만 안 쉬면서 해야 되니까 힘드니까 하지 말라고. 사춘기 소녀 때부터 숨을 참으며 살아온 공씨. 자신의 아이들만은 제대로 숨 쉬면서 사는 게 공씨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조수 간만의 차가 가장 적은 조금의 둘째 날 오전은 해녀라면 놓쳐서는 안 될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해녀들의 뒷모습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신 할머니가 눈에 띄었습니다. 신경이 끊어져가지고 신경이 떨어져가지고 여기로 여기까지 수술하고 또 여기 수술하고 여기가 시려서 못해 시려서. 그럼 이제 앞으로 물질을 못 하시는 거예요? 몰라 이게 좋아지면 하는 거고 안 좋아지면 이 손이 말른 밭에서는 이렇게 좋아도 물 밑에 가서 뭐 하려면은 손이 막 이렇게 오그라지고 막 죽을 수 있어. 그런데 더군다나 이렇게 있는 건가 봐. 윤영래 할머니가 다시 또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해녀들이 빠져나가 텅 빈 마을에서 이 마을 최고령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연세가 벌써 92이나 되셨다는데요. 혼자서는 걷는 것도 힘에 부치는 나이. 그래도 할머니는 동네에 찾아온 손님을 그냥 보내기 섭섭하다며 자꾸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주도 전통 음식인 몽국 한 그릇을 선뜻 내주시는데요. 떠나나가 좀 먹어봐. 늙은이 임신이라도 좀 먹어. 저기 갔어요. 좀 먹어. 그릇 넘치게 밥도 담아주십니다. 아이고 식었다. 어? 네. 식어서 좀 먹어. 이제 몇 살 나갔는데. 반찬이라곤 김 하나가 전부인 소박하게 그지없는 밥상. 하지만 혼자서 조석을 해결하는 할머니에겐 집에 있는 모든 음식을 내놓은 정성 깃든 삶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고 또 주는 마음. 바로 그 마음으로 어머니는 자식들을 키우셨겠지요. 해녀들의 입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육지보다 한 계절 늦게 오는 바다는 지금도 한겨울입니다. 채로 오셔야죠. 물건이 없어요 바다. 없어 물이 차가가지고 억수로 차봤어요. 한 시간 작업하기 전에 추워버리니까. 어제보다 어떨 것 같아요? 오늘 더 추울 것 같은데? 바람이 추운 바람이 나서. 그래도 금호 기간을 제외하고는 사시사철 바다로 나가는 게 해녀들의 삶입니다. 그 돌은 왜 주는 거예요? 트럭 밖에서 내리지 말라고. 고정. 예, 고정식이라고. 물 위에선 태확에 의지하고 물 속에선 무거운 납덩이에 몸을 싣고 살아온 제주 해녀들. 사시사철 무엇이든 내주는 바다가 있기에 해녀들은 무거운 삶의 무게를 견뎌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가지지 마라. 무서워. 아직도 무서워요? 이제 나이 드니까. 우리만 땡아니겠어. 눈이 침침해 보이질라니. 올해 나이 86. 비양동 최고참 해녀 할머니가 바다로 들어갑니다. 하나의 생명을 바다에서 건지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다에 던져놓는 것. 그것이 해녀의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때가 변하는 오후 2시경은 먼 바다로 나간 상군 해녀들도 들어오는 시간. 이 마을의 가장 젊은 해녀 공만숙 씨도 오늘 일을 마쳤습니다. 많이 잡았어요? 예, 많이 잡았어요. 망사리가 든든한 게 재미가 꽤 쏠쏠해 보입니다. 맞나? 고맙습니다. 사상 제일 많이 잡은 것 같은데요 오늘? 예, 많이 잡았어요.
이렇게 건져온 해산물은 마을 어촌계를 통해 판매가 됩니다. 딸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어머니는 오늘도 마음을 졸였습니다. 바다가 자. 이럴 때는 걱정이 없어. 근데 파도 쓸 때는 내가 걱정이지. 바람이 불고 물이 완전 몰아칠 때는 좀 불안하지. 응? 우리 딸이 어디가 어느 곳에 있을까? 거친 바다를 다스리면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우도의 여인들. 저 바다만은 그녀들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요? 보기 드물게 딸에게 해녀 대물림을 한 고춘자 어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9살 때부터 60년간 물질을 했다는데요. 우리들은 제주도에 가히 없는 해녀들 비참는 새 곡조를 잊혀버렸어. 옛날에는 곡조를 많이 알았었는데 내가 그 애들을 키워나가려고 하니까 내가 다 잊어버려. 막내딸이 7살 때 남편은 불현듯 세상을 떠났습니다. 7남매는 고스란히 어머니의 몫이었죠. 그래도 바다가 있었기에 애미 노릇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막내딸은 의사가 됐고 7남매는 어머니의 기둥이 됐습니다. 내는 그런 생각이 나. TV 나오는 거 보면은 식구들끼리 이제 TV 나오잖아. 근데 우리도 식구들끼리 딸들 다 모여놓고 TV에 나올만 한데 자식들을 그만큼 내가 키웠는데 그 생각이는 들어. 우리도 한번 출연해봤으면 그 생각이 많이 나. 그러고 보면 우도 해녀들에게 바다만큼 든든한 인생의 버팀목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릴 나가는 아침, 우도는 그 어느 때보다 싱싱합니다. 해녀 탈의실은 오늘도 마을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기가 참 좋아요. 바람도 없고 바다도 물결 하나 치는 거 없이 바다가 얼마나 잔잔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 해녀들이. 보면은 그 엄마들은 자식들한테 이렇게 많이 퍼주잖아요. 네. 이 바다도 우리 해녀 어머님들한테 많이 퍼주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요. 바다도, 예. 바다에 가면은 그날 막 많이 주니까 우리 많이 해갖고 오잖아요. 망망대해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장을 하는 해녀들. 그것은 바다에게 바치는 일종의 의식과도 같습니다. 오늘도 저승의 목숨을 맡겨두고 이승의 일을 하러 길을 나섰습니다. 가족들아 좀 차. 야, 마음대로다 노래가 아주 이거는 보나 보자. 옛날 노래 하나 부를까? 네, 어머니. 어디 불러? 난 잊혀버린 못 불러. 제주도에
잘 불러. 해녀들 이혼이는 기억이 좋아서 잘 불러. 장한 살림살이 세상이로다. 추운 날 더운 날 비가 오는 날에도 저 바다에 자식들을 위해 40여 년을 물질을 해온 어머니는 이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또 다시 바다로 나섭니다. 옛날 그 바다가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나 가난 바다가 그대로 있어. 허물어지지 않고. 응? 그렇기 때문에 기뻐. 내는 기뻐. 응? 바다에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어머니처럼 여름에 올 거. 안 부서네. 자신이 가진 것을 주고 또 주는 우도의 바다. 오늘도 그 바다엔 나를 지켜주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한국방송 사랑해.